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인데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는 정말 참 안타깝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왜 이성을 잃죠? 정말 완전히 요즘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갖다가 이제 그 판단 자체가 안 되는 상태 같습니다. 정말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아무리 뭐 돈 버는 게 좋고, 근데 뭐, 나라 망한 다음에 돈 있으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참, 이해 못할 말과 행동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한다. 너무 안타깝다. 제 말은 어쨌든 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대선 뭐, 얼마 안 남았고, 그 대선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면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한 얘기인지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자,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열정님 안녕하세요. 다니엘 최선님 건강 최우선 챙기세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아. 너무 열을 받아갖고. 장수봉님, 대표님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 무효표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블루마운틴 아니 저 사진 이게 제가 그 썸네일 한번 읽어볼게요. 한통영 방송 25년 5월 26일 방송 최악의 투샷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대선 격차가 많이 차이 나건 적게 차이 나건 친윤은 무조건 한동훈을 쫓아낼 것이다. 한동훈 친윤 청산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게 속보로 뜬 건데요. 6시 반, 오늘 6시 반 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서울 방학 사거리 유세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정말 저는 아무리 최악으로 가더라도 이 투샷은 절대 지키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제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유세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불안해 갖고 노파심에 제발 뭐 유세를 하더라도 김문수하고 이렇게 만세에 부르는 두 손을 벌쩍 들은 이 투샷 이거는 절대 찍히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찍히면 두고두고 한동훈의 정치 생명에 발목을 잡을 거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방송을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이렇게 이거는 이런 예언은 안 맞아야 좋은 거잖아요. 왜 이런 거는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서울 방학사거리에서 유세를 하면서 드디어 한동훈이 김문수의 손을 번쩍 들고 김문수는 옳았구나 옳았구나 신난다 하고 양손을 바짝 쳐들면서 웃고 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 블루마운틴 썸네일 저장면 제가 오늘이에요 오늘 방금 전에 6시 30분에 저녁 8시 30분에 방학동에서 유세하면서 이 정말 최악의 투샷을 찍혔습니다. 최악의 투샷을 찍혔어요. 이게 오늘 도봉구에서 합동 유세입니다. 조덕희 멋진 한동훈. 정말 한동훈은 멋져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한동훈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인데 아니 도대체 이 한동훈의 책사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그렇게 줄 수가 있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동훈의 그 옹의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을 옹의하는 세력.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오늘 대표님이 김문수와 같이 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미친 친구들 대표님 꿋꿋하게 버티세요. 조덕희님 역시 한동훈 서필경 투표 거부합니다. 블루마운틴은 아이고야 어째 유유유. 예, 열정님 참담합니다. 주인님 마음 아파요. 조아서님 한 대표님도 존중합니다. 조덕희 숲제명 안 된다. 한동훈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님의 뜻을 갖다가 존중합니다. 저도. 그런데 혹시 이 방송 제가 일요일마다 삼가 영성 TV라고 해갖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현실을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다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삼가 영성 TV를 갖다가 이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이거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방송한 겁니다. 삼과 영성 TV. 그냥 유튜브에다가 삼과 영성 TV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삼과 영성 25년 5월 25일 방송. 한동훈의 책사. 한동훈 운명을 좌우한다. 한동훈 혼자 대통령 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제가 했고, 이거 1시간 방송인데요. 제가 뭐를 설명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구약은 재미있다고 그랬잖아요. 히스토리에. 그래갖고, 책사의 세체여가 한동훈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 하면, 그 다윗왕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왕이 도망을 가죠. 근데 그 압살롬한테는 아이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책사가 있었습니다. 다윗한테는 후세라는 아주 뛰어난 책사가 있어요. 결국 이 책사의 그 말 한마디에 압살롬은 목이 잘려갖고 죽고, 그다음에 다윗은 다시 기사회생해갖고 왕권을 되찾습니다. 그럼 아이도벨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의 책사예요. 정말 탁월한 책사인데 아이도벨은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진 걸 보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집 자기 집에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한 걸로 끝납니다. 정말 이거 1시간 동안 제가 이거를 풀어갖고 한동훈과 적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 어제 상가영성 TV 안 보신 분은 꼭 상가영성 TV 검색하셔갖고 어제 방송을 꼭 지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뭐 구독자가 지금 뭐 별로 안 돼갖고 지금 뭐 한 500명 될라나요? 구독자도 별로 안 돼갖고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그래도 1000명 이상 이걸 봤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봤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조덕희님, 나도 마음이 안 좋아. 하지만 장영장님, 자통할망구들이 얼마나 욕하든지 이경미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한동훈이 제일 먼저 제거할 거야.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대회를 보고 하는 것이니 좀 두고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잘한 겁니다. 김순홍님, 대표님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적신 속에서 블루마운틴님, 주윤희님, 권영동 사태도 아니었는데 왜 거길?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최악의 투샷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나보시면 알아요. 그 사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앞으로. 예. 그러니까 조덕킴, 저는 한동훈을 갖다가 100%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동훈이 암만 잘해도 주변의 책사들이 개판을 치면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의 정치가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변의 책사를 너무너무 지금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리 이렇게 봐도 아,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갖다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일 충격적인 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거예요. 예. 이 지금 투샷인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한동훈과 관련돼 갖고 봤던 최악의 그 투샷이 바로 이 투샷입니다. 오늘 정말 못 볼 걸 봤습니다. 이걸 보고 더 열이 받았는데 자, 손을 번쩍 들어갖고 김문수 너무 좋게 하고 뒷배경도 보세요. 기호 2번 김문수 2번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이렇게 투샷을 갖다가 드디어 찍혔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뭐 김문수 한동훈이 뭉쳤다. 이 시각 뭐 유세 그래갖고 뭐 뭉쳤다. 이렇게 갖고 마치 이게 긍정적인 것처럼 물론 김문수한테는 아주 베스트 중에 베스트죠. 하지만 한동훈한테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그 언론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쏟아내고 있죠. 속보. 이게 왜 속보냐? 오늘 6시 반, 저녁 6시 반, 뭐 방금 전에 한 1시간쯤 전에 있었던 얘기라서 이게 속보로 막 떴는데 김문수 한동훈 첫 합동 유세, 한동훈 이재명 무능해서 위험한 사람, 한동훈 면목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안 된다고 한다. 반드시 이재명 세상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속보를 띄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연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손을 갖다가 번쩍 쳐들면서 지금 이 장면,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방학동에서 했다는 거 유세. 한동훈이 얘기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그래갖고 혹시 그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손을 번쩍 쳐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제가 이걸 갖다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정말 오늘 열받는 날인데 그래도 시작할 때 168분이 보고 계시네요. 열받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의 논지는 이거예요. 왜 손을 번쩍 들었느냐? 결국은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김문수로다가 이렇게 결집을 해갖고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핵심이에요. 예,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 한동훈이 주장했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계엄을 어떻게 옹호할 수가 있느냐. 예? 그다음에 친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친윤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을 어떻게 옹호할, 그러니까 계엄 옹호 세력은 쓸어버려야 된다. 탄핵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 탄핵 반대 세력은 쓸어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끝까지 지금 친윤들 뭐야? 친윤 떨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이. 이 친윤 떨거지를 갖다가 싹 쓸어내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친윤을 갖다가 청산해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뭐 계엄을 갖다가 옹호했던 것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세력을 쓸어버려야 된다. 탄핵 반대했던 건 말이 안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 갖고 계속 친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주구장창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한테 마이크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김문수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친윤과 잘라내야 되고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되고, 왜? 한동훈이 그것 때문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 그것 때문에 손을 들어준 거면 자기가 기분 좋게 만세 불렀으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김문수가.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 김문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 예? 한동훈은 그것 때문에 손을 들어준 건데, 김문수는 그것 때문에 들어준 건데, 친윤을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었고 이재명도 맞고 친윤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갖고 손을 준 건데 김문수는 실실 쪼개면서 손만 번쩍 들고 좋아라 하고 투샷을 찍고 일단 왜 그건 아주 자기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거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한동훈의 책사들은 원래 이게요. 오늘 쓰는 날이 아니었대요. 예? 내가 나중에 그 뭐야 그 왜 그 종편에 나오고 해설하는 그분 뭐 이현종 씨나 그런 사람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원래 김문수하고 합동 유세가 오늘 계획에 없었대요. 예? 합동 유세를 처음으로 하는 게 뭐 이틀 후인가? 이틀 후에나 합동 유세를 할까?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한동훈이 나타난 거야. 방학동에. 유세장에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단을 벌인 거야. 아니 그러면 한동훈이 가만히 그냥 있는데 멍하게 있는데 그냥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 갖고 아이고 오늘 그 뭐야 유세 현장 가 갖고 내가 손을 번쩍 들어 갖고 투샷을 찍어야겠지. 이렇게 하고 방학동을 뛰어갔겠습니까? 아니겠죠. 한동훈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그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이 그 책사들이 막 부추겼겠지. 막 부추 이뭐 대선도 얼마고 왜냐면 목요일 날이 사전투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거가 이게 6월 3일이 아니야. 6월 3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열흘 남은 게 아니라요. 선거는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면 목요일부터 투표를 시작하잖아, 실적으로.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해외에 사는 사람 투표는 20일부터 시작했어요. 이미 끝났어. 해외 투표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제가 그랬잖아. 저 신청은 해놨는데 예,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투표를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아니 물론 한동훈이 나왔으면 제가 있는 그 선교센터에서 필리핀 한국 대사관까지 차로 2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왕복 4시간 걸린다고 그래. 4시간 아니라 40시간이 걸려도 한동훈을 찍는다고 그러면 왜 안 가겠습니까? 예? 저는 고민하다가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예.
아니 정말 그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은 한동훈을 죽이자는 건지 한동훈을 살리자는 건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세요.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이 부추겨 갖고 한동훈 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계획이 없었대잖아. 이현정이 나와서 얘기하잖아. 채널A 나와 갖고 그거 오늘 계획이 없었다고. 가면은 이틀 후에나 합동 유세에 갈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야. 자기도. 아무도 몰랐대.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대. 예? 도대체 누가 한동훈을 갖다가 들쑤셔 갖고 오늘 거기를 가 갖고 손을 들게 만들었냐 말이야. 어?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 갖고 한동훈이 오늘요. 그 손을 들면서 이 얘기 그대로 어제 속초노소에도 했습니다. 예.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친윤, 구태 청산하면 지지율이 오른다. 이 구태. 친윤을 청산해야 된다. 이 구태를 청산해야 된다. 김문수가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 친윤 구태를 선택하는 거다. 그 친윤의 수장이 지금 권성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을 비롯해서 그 80명 있잖아요. 똘똘똘 뭉친 권선동을 위주로 해서 똘똘똘 뭉친 그 김건희 세력, 윤석열 세력. 여기를 갖다가 청산을 하면 반드시 김문수는 대통령이 이게 어제만 얘기야. 어제 석촌호수에서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 거 들어보세요. 제가 6시 30분에 그 방학동에서 그 투샷 찍은 거 그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오늘도. 예? 자, 그래갖고 이게 큰 이슈가 돼갖고 지금 뭐 MBN에서도 썸네일을 한동훈 친윤 구태 청산 발언을 했다. 권성동 그건 한동훈 개인 생각이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권성동이 그건 그분의 개인 생각, 한동훈 개인 생각이다. 당 다수가 동의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늘 아침에는요, 한동훈이 단독으로다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썼는데 한동훈이 김문수에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시켜라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대. 근데 김문수가 그걸 갖다가 들었습니까? 아직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아직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하고 친윤의 전략은 뭐냐면 한동훈의 단물을 갖다가 쪽쪽쪽쪽 빨아먹고 이 시간이 없잖아 지금. 아니 지금 목요일부터 사전투표인데 그러면 실적으로 대선 시작 아닙니까? 해외 부재자 투표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20일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끝났습니다. 해외 부재자 투표는. 자 그럼 단물 쭉쭉 빨아먹고 자 이제 부재자 투표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어. 이틀 동안 또 단물 쫙쫙 빨아먹고 그 다음에 선거일 6월 3일 날 또 단물 쫙쫙 빨아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한동훈을 죽여야지. 아니 이 시나리오가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권성동의 태도를 보세요. 친윤을 청산한다고? 그럼 지지율이 오른다고? 그게 김문수가 있긴 하고?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다 지금 네가 우리 손바닥에서 노는 거야. 아니 지금 김문수하고 권성동은 같은 편이잖아요. 그 김건희 윤석열의 똘마니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손바닥에 지금 한동훈이 놀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열심히 외쳐갖고 친윤을 청산해야 된다, 권성동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오늘 뭐라고 기사가 떴느냐? 김문수한테 야 네가 대선 후보로서 힘으로써 원내대표를 갖다가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 직접적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실실 웃으면서. 아니 김문수 입에서 친윤 구태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김문수 입에서 계엄을 갖다가 사과하고 반성하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김문수에서 탄핵 반성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이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한동훈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근데 뭐예요? 한동훈은 열심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친윤들의 손에 놀아나면서 드디어 오늘 최악의 투샷을 갖다가 찍혔다. 정말 이것만은 찍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최악의 투샷을 찍혔다. 이게요 아마 두고두고 한동훈의 발목을 갖다가 잡으리라 이렇게 생각. 제가 정말 이거를 갖다가 맨 처음부터 한동훈 유세 현장을 나가느니 어디 대구에서 시작하느니 부산에 시작할 때 제발 딴 거는 몰라도 이 손 벌쩍 들어주는 이 투샷은 정말 찍히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거 찍히는 순간에 한동훈의 정생명은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방송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정말
저같이 정치를 갖다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빤히 아는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변에 한동훈을 옹이하는 그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투샷을 갖다가 그것도 계획이 없던 원래 오늘 이거는 계획이 없었대요. 이현정 의원도 몰랐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야. 어? 오늘 이렇게 하고 손을 들어준 반에 깜짝 놀랐다는 거야. 예? 정말 한동훈의 책사들은 긴첩입니까? 제2, 제3의 장동혁입니까? 한동훈을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친윤들하고 손을 잡았나요? 아니 이게 웬 말이에요 도대체? 예? 정말 저는 이 투샷을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예. 여러분, 예.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아니 실수를 한 번 해야지. 실수를 두 번 해야지. 아니 이건 실수라고 이제는 실수라고 아니 실수는 어쩌다가 한 번 나와야 실수라고 하는 거지. 이거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동훈이 열심히 해갖고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99%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1%의 확률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니 달리겠지. 아니 당연히 한동훈은 달리겠지. 김문수가 가만두겠습니까? 김문수는 뭐예요? 김문수는 사랑제일교회 장로. 제가 그랬죠. 정광훈 씨 목사와 김문수 장로, 목사와 장로 사이의 그 관계를 갖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김문수가 누굽니까? 완전 수국골통으로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추종하는. 예. 김건희하고 윤석열 말이라면 정말 납작 엎드리는. 예. 김건희 윤석열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게 김문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을 안 날릴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날릴 게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정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요. 한동훈은요. 정치에서 발붙일 데가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해요. 예. 무조건 한동훈은 날아간다. 만약에 김문수가 대통령에서 날리려고 했을 때 한동훈이 그러면 아차 지금이라도 한동훈 신당을 창당해 갖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예. 그때는 한동훈 신당을 만약에 김문수 대통령 치하에 한동훈 신당을 갖다가 차린다 해도 그 신당이 힘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예. 힘을 못 쓰는 한동훈 신당이 돼버린. 그러니까 신당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한다. 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문수가 대통령 될 확률은 1%, 이재명이 대통령 확률은 99%. 자,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뭐예요? 50% 이상, 50% 가까이 얻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19대 대선, 이제 똑같은 케이스죠. 19대 대선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그것도 급작스럽게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19대 대선의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갖고 41%, 왜냐면 이게 표가 4개로 갈렸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41%, 홍준표, 지금의 국힘이죠. 자유한국당 24%밖에 못 얻었어요. 안철수, 막강했죠. 제3지대의 안철수 21%, 뭐 홍준표나 안철수나 비슷비슷하게 얻었어요. 안철수가 21.5%, 홍준표가 24%, 예, 별 차이 없죠. 그 다음에 유승민, 이것도 이제 뭐 제3지대다 이렇게 나왔고 했는데 한 6.7%, 한 7% 정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40% 정도 얻어도, 그러니까 50%가 안 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쪼개졌죠. 예? 자, 그럼 이거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지금 문재인 자리에다가 이재명을 놓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제 뭐 제3지대라고 그러니까 유승민 지금 6.7% 얻었지만 이번에 제3지대의 대표적인 거는 이준석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준석이 마의 10%를 깰 거라고. 예. 제가 맨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패널들이 다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한통영 방송을 갖다가 미리 보고서 얘기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처음에는 뭐 이준석 그까짓 게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이준석이 10%는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거해 갖고 제가 분석을 갖다가 해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 이렇게 안철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뭐 자꾸 뭐 우파니 뭐니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안철수는 중도 좌파예요. 그러니까 좌파에 가까운 거지 우파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안철수를 갖다가 합하면 그러니까 같은 좌파 계열로 한 62.5% 나와요. 자, 이재명이 50% 득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럼 12%가 남잖아요. 12.5%가. 자, 그럼 유승민이 6.7%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10%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3.2% 정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24%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산을 하면 9%가 남아요. 그럼 김문수로 가면 그게 3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놔두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김문수가 한 33% 정도 득표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만약에 김문수가 이번에 33% 정도 득표를 하죠. 그러니까 30 앞에 3자가 들어가잖아요. 30부터 시작해 갖고 뭐 39%까지가 30%대 아닙니까? 이게 앞에 3자가 들어가면요. 친윤떨거지 청산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도 우리 선방했다. 할 만큼 했다. 선방했다. 왜? 우리를 아까 권성동 얘기 들으셨잖아요. 뭐 한동훈이 뭐 친윤을 청산해야 무슨 뭐 이기고 지지율이 오르고 그건 네 생각이지. 야, 우리가 33%에 대한민국 국민의 33%가 아직도 김건희를 지지하고 있고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몰표가 나온 거 아니야. 33%. 이렇게 우길 거란 말이야. 예? 그렇게 자기네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이 정말 원하는 한동훈은 지금 선거 유세를 왜 하는 거예요? 친윤 청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의 목적은 친윤 청산이잖아요. 김문수 당선이 아니고 한동훈의 목적은 뭐예요? 친윤 청산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그 친윤 청산의 그 기치를 갖다가 지금 김문수하고 권성동이 교묘하게 이용해 갖고 한동훈의 단물을 갖다가 쭉쭉쫙 빨아먹고 있다. 여러분, 정말 한동훈의 지지자분들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득표율은요 20%대로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폭망을 하고 그래야 한동훈이 그 명분을 갖고 6월 4일부터 이 친윤 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날릴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게 생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홍준표가 24% 득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국힘 역사상 가장 최악으로 망가진 당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가장 무능한 당이었고 가장 약한 당이었습니다. 왜? 지지율 24%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지지율 24%의 당에서 아무리 당대표가 한들 무슨 말빨이 생기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뭐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거의 망했죠. 예? 홍준표 시대 때 자한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한당은 국힘의 역사 중에 가장 치욕이고 가장 모욕적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시즌이 돼야 한동훈이 컴백했을 때 싹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윤들을 갖다가 싹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친윤들한테 권성동이 얘기한 것처럼, 야, 국민의 지금 뭐 35%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35%가 아니라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냥 가만 놔두면 33%예요. 예? 제가 계산에 의하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가만 놔둬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결집을 하잖아요. 김문수가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재명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친한동훈의 지지자들이 이거 결집해갖고 만약에 김문수를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김문수 득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38%에서 40%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38에서 40%까지 올라가고 만약에 떨어졌다. 이재명이 되는 건 99%예요. 예. 그게 뭐 50%로 당시되던 48%로 당시되던 어쨌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자, 그런데 거품만 잔뜩 해갖고 친한동훈계가 결집을 갖다가 김문수로 하는 바람에 김문수가 만약에 득표를 갖다가 38%에서 40% 그렇게 득표하고 대통령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한동훈은 이 국힘에서 쫓겨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친윤 청산 이거는 그냥 물 건너간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국민의 40%가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데 국민의 40%가 지금 권성동 체제를 갖다 지지해 갖고 이렇게 몰표를 줬는데 감히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동훈이 들어가 갖고 무슨 청산을 해야 된다고 잘라내. 그러면 그제서야 그 한동훈이 또 설명을 이렇게 할 겁니까? 한동훈이 가 갖고 원래 이게 가만 놔두면 20%인데 지지율이 20%인데 내가 목이 쉬어가면서 막 떠들고 해 갖고 이게 지지율이 48%가 됐다. 나를 갖다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을 찍어갖고 했다. 그럼 그거 까봐, 증명해봐. 그럼 뭐라고 그럴 건데, 한동훈이. 그거 검표합니까? 일일이 거기 뭐, 그 표 찍는데, 친한동훈 이렇게 써갖고 뭐, 표를 찍습니까? 음? 정말 그, 우리들한테는, 정말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예?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99%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못 막는다 치면 그러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 뭐 이 문제 갖고 어떻게든지 빨리 끌어내리든 이 전략을 갖다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거 하나는 그냥 포기하더라도 이거 친윤 청산, 친윤들 잘라내는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라도 얻어내야지. 아니 이재명은 대통령 시켜놓고 또 우리가 결집해갖고 또 투표를 갖다가 40%를 갖다가 어깨에 갖고 완전 철밥통을 갖다가 공고히 해버리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도 못 막았지, 친윤들 잘라내는 것도 못 막았지. 그러면 한동훈은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예? 목이 쉬어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하면서 친윤을 청산해야 지지율을 오르고 친윤을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다. 아니 이걸 갖다가 목이 터져라 여태까지 외쳤는데 아니 그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략적인 어쨌든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참에 국힘이 폭만해서 선거에서 폭망해갖고 20%대 폭망이라는 거는 숫자로 따지면 20%대 20에서 29% 절대 앞에 3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득표를 얻어갖고 한동훈이 들어가서 완전히 다 쳐내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동훈은 그래도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한동훈한테 다음 기회가 보장되지 않겠는가. 김문수가 30%대 40%대 지지율을 얻으면 한동훈은 다시 발붙일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바람을 잡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바람을 잡는 거거든요. 오늘도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재명 49, 12% 차이 났다가 이번엔 뭐 7.7% 차이 났다. 그 이준석, 그럼 뭐 김문수하고 이준석 단일화하면은 이재명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말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방송도 그렇게 방송을 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은 절대 단일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요. 이준석 그 비호감의 이준석한테 이런 기회가 옵니까? 이런 기회는 왜 온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했으면 이준석한테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 제3지대의 몫은 다 한동훈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의 책사들이 멍청하게 한동훈을 갖다가 신당 창당 제3지대에서 승부를 겁시다. 이렇게 조언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죽으나 사나 국힘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3대1, 5대1로 싸우다가 결국은 후보에서 탈락했단 말이지. 그 수혜를 갖다가 지금 이준석이 갖고 간 거예요. 이 제3지대에 갖고 온 거. 더군다나 이준석이 또 그래도 이 세 사람 중에 말을 제일 잘하잖아. 이재명, 김문수보다는 그래도 이준석이 걔는 뭐 이 말빨 갖고 여태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말빨을 갖다가 두 사람이 당해내질 못해. 이재명이나 김문수를 당해내지 못해. 그러니까 TV 토론하고 지지율이 더 올라갔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준석이 다 10%는 무난하게 얻을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10%를 얻으면요. 선거비용을 100억을 썼던 300억을 쓰던 전체 다 국가 우리 주머니 털어갖고 국민 세금으로 전체 다 개혁신당한테 보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의 몸값이 금값이에요. 금값인데 왜 단일화를 합니까? 바보입니까? 이준석같이 야근 사람이 바보입니까?
절대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거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준석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수국골통 패널들이 있어요. 패널들이 앵커가 물어보면 이거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100% 단일화 됩니다. 깜짝 아니 되게 패널들이 나와 갖고 "아이 뭐 단일화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00% 라고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걔는 무식해서 그런지 이 수국골통이 그런지 100% 단일화합니다. 장담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바로 친윤 꼴통들이에요. 그 사람 아주 친윤 중에 친윤 그 패널이 친윤 중에 친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한 번 이준석이 또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이 단일화에 대해서. 왜? 이제 뭐 아니 목요일부터 사전투표 시작 아닙니까? 이 선거 시작이잖아요. 이제 뭐 단일화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투표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11만 당원에게 그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여러분 문자 하나 보냈는데 뭐 억 단위로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갖고 문자에 뭐라고 썼냐. "만일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김문수 보고 사퇴하라는 거지. "내가 그냥 최종 후보가 되겠다. 당원 지지자 국민 뜻 받들어 이번 대선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을." 이준석의 승리는 뭐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의 승리는 뭐야? 10%를 넘기면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0%다. 개혁신당 지지세 흡수하고 싶고 후보 사퇴하지 않겠다는 마음속에서 이러저런 제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집을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김문수가 대통령 될 일 없다. 이준석의 단일화 없이 김문수가 대통령 될 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 표차에서 보여드리잖아요. 이게요. 12%, 7% 이건 뭐냐면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이 압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 오차 범위 아니에요. 오차 범위 밖에서 한다는 건 뭐야? 여론조사상으로는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인 거죠. 오차 범위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김문수가 안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한동훈이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그래. 한동훈이 오늘 그 방학동 그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야 중도가 찍는다. 어떻게 해야 중도가 찍는다? 지금 중도가 찍어야 대통령이 되는데, 중도는 어떻게 해야 찍느냐? 일단은 친윤을 청산해야 된다. 친윤 청산의 의미가 뭐냐? 계엄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탄핵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구태 친윤들을 갖다가 싹 쓸어버리고 지금의 자통당 극우 세력들을 갖다가 철저히 끊어내고, 그래야 지지율이 올리고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한동훈이 그래도 김문수가 안 움직여. 김문수가 사과도 안 하고 권성동을 잘라내라고 그래도 안 잘라내고, 오로지 지금 뭐예요? 끝까지 김문수를 갖다가 김건희를 비호하고, 그리고 끝까지 윤석열을 갖다가 비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에 대한 기사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김건희 향하는 검찰 칼끝, 건진 영장 재청구 가능성. 이 건진 그건 뭐죠? 통일교 관련해 갖고 무슨 놈의 YTN을 갖다가 인수하려고 통일교에서 자리를 놔달라. 뭐 고급 명품백에 뭐에 이렇게 하고 건진 라인을 통해 갖고 김건희한테 전달해. 뭐 이런 얘기 아니,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윤통에 대해서는 지금 속보로 연합뉴스에서 어떤 식으로 뜨고 있냐? 그 윤석열 비화폰 서버를 까보니까 깡그리 지워진 이기로 싹 잡아들이래. 홍장원 폭로 때문에 그런가? 계엄 사흘 뒤에 원격으로 지워진 윤석열의 비화폰 통화다. 싹 지웠다는 거예요. 홍장원이 무서웠나? 지금 이렇게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지금 중도층이 김건희를 어떻게 찍죠? 윤석열을 어떻게 찍죠?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아바타인 김문수를 어떻게 찍죠? 지금 국힘은 뭐예요?
완전히 아바타잖아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아바타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중도층이 아니 수국 꼴통들은 찍겠지. 극우들은 찍겠지. 자통당은 찍겠지. 하지만 걔네들이 안만 찍어도 중도층이 안 찍어주면 대통령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의 그 마음은 뭐예요? 차라리 이런 김건희하고 이런 윤석열의 아바타를 찍느니, 아바타 김문수를 찍느니 차라리 그냥 이재명을 찍어 갖고 그냥 나라를 확 뒤집어 버리겠다. 그래도 이재명을 찍으면 최소한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깜빵 보낼 거 아니냐.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 이재명이 그 확실한 그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층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론조사에서 아까 보여드린 무슨 뭐 47%뭐 48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요. 이게요, 극좌가 모여갖고 그렇게 나오는 중도층이 여기 가산 합세를 했기 때문에 50% 가까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래야 중도층이 찍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한동훈의 뜻대로 되면 이익이겠죠. 하지만 한동훈 말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훈은 그냥 목이 쉬어라 하고 외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 친한동훈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엄청 띄우면서 봐라 한동훈이 해냈다. 이걸 갖다가 엄청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빨아대던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이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법관을 갖다가 무슨 뭐야 30명을 증언해갖고 김어준을 갖다가 법관에 앉혀갖고 재판하겠다. 그래서 김어준 대법관법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딥닦아갖고 결국 이걸 갖다가 포기했습니다 오늘. 그랬더니만은 봐라 한동훈이 해냈다 한동훈이 막았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뭐 김어준법이다 뭐가 해다 막으면 그건 큰 의미가 있죠 한동훈한테. 근데 한동훈이 지금 대선 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그렇게 목이 하자고 그렇게 이재명을 갖다가 날카롭게 공격해 갖고 해봐야 이게 그 수혜가 한동훈한테 돌아갑니까? 이게 다 김문수 이게 정말 김문수가 대통령이다 김문수한테 돌아가고 권성동한테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한동훈이 막았죠. 예. 하지만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이렇게 아무리 한동훈이 애를 써도 한동훈한테 수혜가 돌아가고 한동훈한테 영광이 돌아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는 구조를 갖다가 한동훈을 옹이하는 세력들이 한동훈의 주변의 책사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한동훈을 망가뜨렸을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에서 열불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 나오는 기사나 어떤 그 쓰는 전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해가 너무너무 안 갑니다. 예. 그걸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저는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쓰고 한동훈을 대통령 생각을 했는지 정말 답답하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역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 후원 계좌로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콤0720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이정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이영숙님, 저희 또 큰누님이시죠. 한통용의 큰누님께서 그 한통용 방송이 1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1주년 첫 돌을 맞이해갖고 축하금을 또 10만 원 거금을 기업은행 구독 후원 계좌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정말 요즘은 이 방송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한동훈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갖고 정말 맥이 빠져요. 예. 제 스스로가 정말 한동훈의 지지자로서 정말 이렇게 맥이 빠져버린다. 예. 아이고, 민님, 아, 그
AU가 오스트리아 달러인가요? 오스트리아 달러로 100달러. 와, 이렇게 또 큰 금액을 이렇게 슈퍼챗으로 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님. 예, 이렇게 호주에서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한통영 채널이 그렇게 뭐 아직 구독자가 11,000명 정도 되는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보시는 분이 5% 이상은 해외에서 보세요. 5%. 네, 5% 이상은 해외,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심지어는 뭐 카자흐스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 이 태수님, 한동훈 계속 문수랑 통화한대요. 근데 문수가 말을 안 들어보고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좀 잘라내려면 잘라내고 사과하면 사과하고 정말 꽁멍ቋ알 먹고 실실실 쪼개면서 다물만 쪽쪽 빨고 있다. 이렇게 몽이님 선거 끝나면 갈라지겠네요. 예, 잠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한동훈 쪽이 죽든지 권성동 쪽이 죽든지 잠깐 이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공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서로. 김기원님, 신당은 어차피 안 돼요. 한동훈은 국힘에서 대표되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네. 조덕king, 그래서 한동훈만이 답이. 정말 우리는 한동훈밖에 없어. 끝까지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옥기님, 만약 누구라도 알았다면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면 불상사가 생겼겠죠. 그걸 막자는 대표 인생 뭐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예. 준마님, 차라리 이재명한테 정권 주고 보수를 재건해서 찾아오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정말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이재명한테 대통령을 갖다가 띄워주고 그 대신에 국힘이라도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힘 안에 친윤이라도 이번에 청산해야 한동훈한테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쭈마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김근선님, 울 대표님 너무너무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한동훈님, 제가 정말 한동훈 대표는 마음은 정말 태평양처럼 넓습니다. 예. 조덕희님, 우리 한번 한동훈 전략 믿어봅시다. 예, 한번 결과를 두고 봅시다. 김성렬님, 한동훈 대표님 똑똑한 분입니다. 한대면 가시는 길을 따라갈 겁니다. 예.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예, 무조건 뭐 한동훈을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민, 문수가 날리면 기회라도 있지. 제명이 되면 감옥행 갑니다. 예, 믹스커밍 한동훈뿐입니다. 조덕희님, 지금은 갈라치기입니다. 옥경기님, 한동훈님 표현이 과할 수 있어요. 한대표님 믿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 이름이 한통령 채널이잖아요. 예? 제가 그랬죠. 죽기 전에 꼭 한동훈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고 죽겠다고. 그래서 채널 이름도 제 다니엘 초이라고 안 걸고 제가 채널 이름 자체를 갖다가 한통령,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다. 그런 의미로 한통령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누구보다도 한동훈을 사랑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한치의 의심도 없다. 이렇게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황군고래님, 한동훈 대표님은 정무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고 지지자들은 김문수 스탠스를 보고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 황군고래님이 금방 알아들으시네. 그래야 됩니다. 예, 전략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야 됩니다. 김근선님, 전국의 동훈이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한동훈 대표님 믿고 행동합시다. 부탁드려요. 예, 이태선님, 김정은 뉴스장에 나오지 말래요. 예, 용선방님, 한동훈만 믿고 기다립니다. 조덕희님, 예, 구구 정점은 갈라치기, 순옥기님, 대표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이제 믿을 거는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몽희님, 대선 끝나고 전원당에 안 할걸요? 비대위 계속 간다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 힘들지도 몰라요. 뭐 당대표가 되든 안 되건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날 겁니다. 잠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요. 예. 지금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는 포용하겠다고 그랬어요. 친윤하고 같이 가겠다고. 다 받아들여 갖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스탠스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 확 바뀌어 버려 갖고 친윤은 어쨌든 청산 무조건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친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하겠죠. 자, 그 전쟁에서 한동훈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한동훈한테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동훈이 원하는 당원 가입, 100만 당원 가입합시다. 신규로 100만 당원 가입해갖고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 하나는 뭐야? 전략적인 투표해갖고 국힘이 폭망을 해야 돼. 20%대 지지율이 나와야 돼. 득표율이 나와야, 그래야 한동훈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쳐낼 수 있다. 친윤들을. 만약에 이 지지율이 앞쪽에 3자가 되거나 더군다나 40%가 되버리면 반대로 한동훈이 잘려나간다. 잘 좀 생각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몽이님, 내년 지방선거 인상권도 적겠다는 거죠. 김근선님, 울 대표, 외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대표님 뜻대로 가는 게 순리입니다. 황금고래님, 조덕희, 김은수도 지지하나 봅니다. 예, 예. 김기동님, 한동훈의 목적은 보수층에서 배인자 프레임에 묶이지 않기 위한 겁니다. 명예조님, 김문수랑 얘기하고 있답니다. 한동훈 대표님 믿고 기다려봅시다. 몽이님, 듣기 힘드신 분 나가시면 되고, 이숙조숙 얘기도 들어봐야 중심을 지킬 수 있어요. 황그래님이 저는 치윤들과 그구들 양아치 찌거리 신물이 납니다. 세 번이나 당하고도 믿으라고요. 김고선님, 울 한동훈님 절대로 봐봐요. 아마도 큰 뜻이 있으라고 봅니다. 예, 우리 지켜봅시다. 김희동님, 1, 2는 그보단 보수의 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한 대표님 판단해나 봅니다. 아이고, 예, 민님 다시 한번 큰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호주에서 100달러 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김거선님, 우리는 무조건 당원가입 뿐입니다. 예, 정말 당원가입 말씀드린 대로 많이 좀 해주세요. 100만 당원가입 합시다. 예, 김근호님, 맞아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필경님, 투표 거부. 예. 블루마운틴님, 이번에 한동훈이 유세를 해서 김문수가 당선이 안 돼도 한동훈 탓으로 돌릴 겁니다. 예. 너무 잘하시네. 블루마운틴님, 예. 정치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이게 내가 그랬잖아. 지지율이 높건 낮건 간에 무조건 다 한동훈으로 몰아갖고 이제 한동훈 죽이기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홍님, 따를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할 수 있고, 투표 기권입니다. 예, 블루마운틴이 당선되면 치는들은 지들 때문에 된 거라고 할 거고요. 이래저래 한동훈 틀어막기 위해서 별질 다 할 인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님, 30%대는 받을 것 같아요. 제발. 아니, 가만 놔두면 33%예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가만 놔두면 33%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33%를 갖다가 20%대로 좀 떨어뜨리자. 28%도 좋고 29%도 앞에 2자가 나오도록 하자. 3자 떼고.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가. 예. 김기동님, 그래서 일부러 지게 만든 국힘을 점수하겠다는 발상 무리 있다고 본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누가 진정한 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리양님, 한동영 대표님, 성만TV 시청하기 바랍니다. 분노가 가실 겁니다. 열정님, 한동훈 유세호, 지지율 급등.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은 전혀 언급 없이 이재명 말수 때문에 급등이라고 설명 좀. 예. 유순홍님, 얼굴 두꺼운 권성동 투표 거부합니다. 권성동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예, 어떻게 자기가 지금 5선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6선, 7선 해갖고 국회의장까지 한번 해먹어야 되는데 왜 잘립니까? 결상전 하리라 생각합니다. 쭌마님, 국힘은 이수석한테 구걸하는 정당으로 나락. 이걸 구걸 처음 봐요. 급해. 지금 급해. 황구래님, 김희동님, 저 어제 한동훈 대표님 라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해야 하는지 물어봤을 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을 때 그냥 느꼈습니다. 꼭 투표해야 한다면 말씀해 주시 않았을까요? 황금고래님, 정말 날카로운 지적, 날카로운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황금고래님. 예. 아, 아이고, 많은 문의들이 이렇게, 예. 민님, 예. 황금고래님, 죄송, 동의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예, 정말 아시는 분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정신님, 김문수 지지율 높을수록 친윤들은 한동훈 제거 더 가속화되고 변화는 물 건너갑니다. 기권. 맞습니다. 득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동훈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몽이님, 책임당원으로 가입니다. 혹시나 전당대회 하면 당대표에서 새로운 구에 정말 책임당원은 정말 100만 당원 가입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지금 탈당을 안 하고 있다. 끝까지 매달 돈 내면서 끝까지 책임당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김현옥님, 용기가 대단해요. 예, 베로이커님, 당원 가입과 전략적 투표. 아이고,
금방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확실히 빠르세요. 이해력이 빠르세요. 이겁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당원 가입, 100만 당원 가입해서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밀자. 그 다음에 전략적인 투표를 해갖고 김문수의 득표율을 20%대로 묶어야 된다. 맥시멈 29%까지. 3자가 나오면 안 된다. 예? 3자 나오면 뭐예요? 그래도 우리 선방했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앞에 2자로 머무를수록 합시다. 예. 김현옥님, 예. 제로 지지율, 배로김, 투표 거부운동, 모임. 예, 에휴, 답답합니다. 선거 포기. 정경희님, 한동훈 최고다. 예, 정말 우리 믿을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어. 예, 그나마 믿을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어. 끝까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한동훈하고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영수님, 투표 기권. 예, 김현웅님, 이재명 찍어야겠어요. 예, 너무 열받아갖고 또 이재명은 찍지 마세요. 그래. 아니, 가만 놔둬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손으로 찍을 순 없잖아요. 예? 이종철님, 투표 보이콧 대표님 말씀이 정답. 국힘 쫄딸 망해야 합니다. 잘 하면 자기 탓, 못 되면 한동훈 탓. 예, 적정량으로 가야 합니다. 예. 정략적 표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 어쨌든 간에 물론 뭐 여러분이 다 제 생각을 따르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 생각이 저보다 또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갖다가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그냥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영화하고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영화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열을 받아갖고 본의 아니게 넷플릭스를 갖다 지금 주구장창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뭐 진실은 가봐야 알겠죠. 진실은 지나봐야 알겠지. 6월 4일이 돼봐야 알겠지. 7월이 돼봐야 알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1시간 5분 했네. 예. 맞죠? 예. 1시간 5분. 1시간 방송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미리 올렸어요. 예, 내일 방송을 갖다가 그래서 보시고 정말 요즘은 답답해 갖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썸네일을 미리미리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즐겁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다가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